자, 챕터 8 조동사와 가정법 배우게 될 텐데요. 이거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한번 짚어줬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이해하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바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채은이랑 수민이 이런 친구들은 바로바로 듣겠죠? 그쵸? 규현이도 그렇죠? 자, 일단은 조금 쉬운 조동사는요. 선생님이 조금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파트인 조동사의 좀 심화 그리고 가정법 심화인 부분에다가 시간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의 의미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뜻으로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might부터 must까지 아마 중학교 때 좀 배우셨을 거예요. 뭐라고?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다. 반드시 과거형은 아니다 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may나 might 같은 경우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의 약한 추측이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hould, ought, 그 다음에 must 나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have to까지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must 옆에 have to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요 정도의 뜻 정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used to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동사 중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친구가 will이 있다면 과거를 나타내는 친구 used to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뭐뭐 하곤 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must가요. 뭐뭐 해야 한다 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것까지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중학교 문제 같죠? 쉬운 거 빠르게 풀어 주시고요. 조동사의 심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아마 중학교 때 시험 범위로 다루지 않아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뒤에요. have pp라는 시제가 같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동사로서 보고요. 이것이 사실에 대한 추측, 가정법과 비슷하죠. 과거에 관한 후회 그리고 유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상 이거에 대한 문법적인 특성을 알기보다 해석적인 특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모르는 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must라는 친구 뒤에 have pp가 왔더니 뭐뭐였음에 틀림없어 라는 추측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should, 갑자기 어지러워서 미안해요. should라는 친구는 뒤에 have pp가 오게 되면 뭐뭐 했어야 하는데 혹은 should not이 붙으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이 친구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ould have pp는 여러분이 따로 외워주셔야 되고, need have pp 혹은 need not 붙입니다. don't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뭐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친구도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하지만 빈도수로 나타내면 should have pp가 더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나오고 수능 법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중학교 때 명령요구 제한 주장 필요 말이 꼬이네. 명령요구 제한 주장 필요라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외웠어요. 명령요구 제한 주장 필요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올 때 앞에 누구 대절 앞
앞에 그렇게 나올 때야 뒤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주어 다음에 should라는 뉘앙스를 가진 당위성을 가진 조동사가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일치가요, 틀려볼 수 있다. 그리고 왜 뜬금없이 every applicant be라는 동사 원형이 왔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다? ask, demand, require, request, suggest, insist, recommend, 형용사 necessary, essential, vital, important 등은요, 뒤에 누가 should가 생략되는 구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고 이 친구 뒤에는 should가 생략돼서 대절 뒤에 누가 와야 한다? 동사 원형 친구가 와야 한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많은 단어들을 외우기는 했지만 명령, 요구, 제한, 주장이라고 해서 랩처럼 외우고 다시 뭐 했다? 뒤에 있는 should가 생략됐다.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이 왔다 라고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했습니다. 얘는 진짜 수능에서도 나오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관용 표현입니다. 이 친구도요, 문법적인 특징보다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had better은요, 조금 애들이 틀리는데,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초점 하나만 잘 잡아주시고 해석적인 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부정형은 had better not이 되겠고 not의 위치까지 한꺼번에 봐주시고요. need not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would you like to 잘 몰라요. 뭐뭐 하고 싶다. want라는 친구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어 독해시키다 보면요. would rather 그리고 a than을 해석을 되게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이런 뉘앙스로 한국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뭐뭐 하느니 뭐뭐 하고 싶다 이가 되겠는데 이 친구는 work 걷느니 driving during rush hour 이라고 해서 걷는 것이 낫겠다. 뭐보다 driving 운전하는 것보다 라고 해서 A를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해석적인 면에서도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nnot to 라고 해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석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여러분이 맥락상 해석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ay as well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아시지 않을까. may well 뭐뭐일 것 같다. may well 당연하다. 요 정도도 내가 만약에 몰랐다 라고 하면 뉘앙스 살려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친구는 조동사기 때문에요. 뉘앙스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해석이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동사로 해석해 버리시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외워야 할 것들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거고 오늘 기준이 이제 8월 8일인데 선생님이 가정법을 가져왔었고 골든룰에서도 마침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복습하는 기회를 주말 동안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가정법은 무조건 2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거? 문법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이번 해석적인 영역을 따지고 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요. 공식상, 문법상은 어떤 걸 써요? 과거를 써요. 하지만 우리는 해석은 현재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요. 요렇습니다.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워만 쓴다 라고 얘기했었고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으로서 만약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는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요, 이제 직설법으로서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if 뒤에 should라든지 were to 조금 많이 나오는데 애기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이 친구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는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는 해석 안 해도 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 해석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해석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요 똑같아요. 두 가지 선생님이 따지라고 했어요. 그죠? 문법적인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적인 거 따지라고 얘기했는데, 문법적인 거 과거 완료 써주시면 되고요. 해석은 한 단계 앞선 과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한번 보면 이미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have pp가 나온다.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혼합가정법까지 오늘 설명을 했었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if 다음에 여기가 had pp,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그래서 문법상 여기서는 과거 완료 써주고, 또 두 번째 문장에서는 과거 써주는데, 2번 해석에서는 과거 완료를 뭐로 해석해줘? 과거로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에서는 과거를 뭐로 해석해줘? 현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걸 현재, 지금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서 과거에 실현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약간 후회적인 뉘앙스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석적인 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이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문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던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사실 이미 이제 고1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아셔야 되는 문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법 구문이 있어요. 이 I wish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좋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I wish랑 그 다음 as if 이런 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I wish가 여러분은 if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I wish랑 그 다음 문장의 문법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가정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정법을 나타내는 거고, I wish 구문이에요. 얘가 if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wish는 현재예요. 그리고 문법은 뭐로 썼어요? 1번 문법은 과거로 썼습니다. 두 가지 따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해석은 뭐로 한다? 현재로 한다. 그러니까 둘은 시제가 사실 일치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과거를 써주고 있고 이 친구는 현재를 써주고 있다. 하지만 해석할 때는 일치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봤고요. 과거 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제가 맞지가 않아요. 문법도 맞지가 않아요. 그죠? 문법도 한 시제 앞선 겁니다. 과거 완료를 쓰고 있고요. 해석도 앞서서 과거로 해주시면 되고, 얘는 현재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소망했던 내용이 더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예시 한번 3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바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동사 have pp 나왔어요. 시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랬어. 무엇을 바랬냐면 내가 그곳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theater를요. 어디야? 연극을 보러 가고 싶었대요. 너랑요. 그래서 이거는 소망하는 순간과 영화를 보러 가는
가는 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I wish 다음에 have pp를 써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조동사를 써주면서 뉘앙스를 하나 더 추가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s if 가정법 보도록 할게요. 이 as if는요 중간에 가정법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s if 다음 문장부터 제대로 보시면 되는데 가정법 과거입니다.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니까 문법은 과거로 하는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은 현재로 한다. 요거 적어주시고요. as if 뒤에 문법은 had pp로 나왔어요. 하지만 해석은 한 시제에 앞서 무엇으로 한다? 과거로 한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이랑 마찬가지로 as if도 가정법 과거는 주절과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문법이 현재, 과거지만 둘 다 현재형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보다 앞선 시제일 때 사실과 반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재, 이 친구는 과거 먼저 일어난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as if까지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f의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파트를 선생님의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 친구는 왜 그러냐면 일단 문법적인 요소에서도 그렇고 해석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적인 특징 그리고 해석적인 특징도 암기를 둘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f가 없지만 가정법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몇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otherwise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해석을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이게 가정법이었어? 아, 네, 가정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without과 before 만났을 때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without과 before가 있을 때는 뭐뭇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before 라고 해서 요거 해석 못해. 그죠? 하지만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웃음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supposing 이것도 사실은 그냥 단어 뜻을 알면 해석이 돼요. 가정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그죠? 너가 로또에 된 것을 가정해보자 뭐뭐야 해야 할 때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해보자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럴 때 이 친구를 우리가 가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it is time to도 많이 나오는데 it is time that 나오면서 이제 주절 아니고 종속절 자체가 땡땡땡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것도 가정법으로서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투부정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해석만 조금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분사구문이거든요. 이 친구 앞에 빙 생략됐겠죠? 그죠? 접속사랑 주어도 생략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친구도 if 조건절 대신해서 해석이 됐을 때 조건절처럼 해석이 되면 이 친구도 가정법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목매지 말고 선생님은 원하는 거는 이거. 이 친구 많이 나와요. without 그리고 before. 요 두 친구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별표 하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까지 다 봤고 특수한 친구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은 꼼꼼하게 문제 풀어주시고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끝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들었겠죠? 월요일까지 이 문법의 골든룰을 가져오셔서 채점을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